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둠 속의 빛을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암전 현상, 불이 꺼지면 스위치부터 찾는데 스위치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나한테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서 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학교를 왜 굳이 들어야 되냐 이런 이슈도 있어서 저희 스태프들이 한 4번을 하는 셈인데 학부모님들은 한 번 보시겠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형 설명회 가면 그렇게 1시간 기다려서 갔는데 내가 들을 얘기는 15분도 안 되는 이거보다 낫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유의미하길 바라고요. 제 얘기는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투스 네오라는 브랜드도 알고 계시고 혹은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입시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그리고 입시센터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담임 선생님들도 1년 이상을 학생들을 지도해왔고 재수생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 8년 정도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재학생들도 돌봤지만 그전에는 한 20년 정도 재수생과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원서를 쓰고 그러면서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유리하게 조합 짜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있지만 1년 동안 내가 재수하면서 혹은 1년 동안에 나름 노력을 했는데 고3에서의 노력을 내가 보상받고 싶다라는 부분이 원서 영역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쉽잖아요. 애들 얼굴은 밝은데 원서 쓸 때 되면 지옥이고요. 애들이 어둡고 시험 어려웠다고 해서 울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잘 본 애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점수가 떨어지죠. 근데 원서 쓸 때는 웃습니다. 내가 잘 못 본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올해 어려운 수능인데 잘 보시면 올해 대학 가는 길이 굉장히 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시 모집 인원도 늘어났고 모집 요강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잘 골라가셔서 지난해 입결 또 올해 나름의 가능성을 보셔서 좋은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이제 요걸 나가게 됩니다. 그 수능 변별력 비교 분석인데요. 국어 수학에 대한 변별력을 보시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걸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손으로 하는 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21학년도에 가형과 나형을 볼 때 표준 점수의 차이입니다. 만점과 그다음 1등급 컷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1등급 바로 아래쪽에는 2등급 최고점과 2등급 최저점에 해당하는 컷. 7점, 6점, 5점, 7점인데요. 이 점수 차와 올해 보시면 확통 같은 경우 거기 보시면 6, 4, 5, 2, 11인데 9, 8, 8,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화작문도 보시면 국어와 차이가 13, 5, 8, 7인데 17, 6,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상위권 대학을 목표하시고 오셨으니까 1, 2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있을 텐데 변별력이 세졌죠. 그러니까 1등급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점수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내 아이와 또 다른 아이를 비교할 때 결국은 17개, 17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렇게 7점 차이가 있거나 6점 차이는 1등급이라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거기에 6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많은 동점자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수능은 처음에 원점수 잘 받아서 좋은데 막상 원서 쓸 거면 나보다 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과열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도 다 사양 지원합니다. 근데 어려운 수능이 되잖아요. 난 못 봤다고 생각해서 내 점수 위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위권은 어떻게 됐냐면 표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추정치인데 대성이건 종로건 대체로 여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1, 2점 차이로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위권의 변별력, 그 다음에 2등급의 변별력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특정 영역의 점수를 잘 봐서 지금 100점, 98점 문제가 아니잖아요. 148점, 147점, 또 수학도 마찬가지로 148, 147에 근접한다면 그 영역을 우수하게 받았다. 다 받으면 좋고요. 우수하게 받았다면 올해 입시에서 크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라 100점이 끝이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서 잘 보면 이렇게 48점을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아이가 잘 본 과목을 잘 살려서 원서를 쓰셔라. 이런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 40% 반영합니다. 국어 잘 받았으면 써야죠. 나머지 영역이 좀 부족해도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과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걱정하는 게 미적 기하를 잘 보면 얘들이 표점이 높아서 확동은 아무리 잘 봐도 표점이 135가 나올 것 같아서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예상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됐죠. 얘들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같은 반영 비율로 하다 보니까. 게다가 문이과 요즘 구분 없는데 이과는 미적 기하로 수학 지정을 해놨지만 문과는 확통 이외에 미적 기하도 지정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넘어옵니다만 올해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통의 아이들도 이번 시험 어려웠습니다. 선택이건 공통이건. 근데 미적이 쉬웠어요. 기하도 좀 쉬운 편이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상위권 애들이 받은 표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극상위권 애들은 의치안이라고 해서 약대, 이 보건의료 쪽 의사가 되려고 하고요. 나머지 애들이 여기 중위그룹 애들도 보시면 126, 126, 126, 135, 135, 135. 그러니까 사실상 1등급, 2등급 해당하는 문이과 아이들 구분은 없지만 사실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보이시잖아요. 네,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든 환산해도 이과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론. 올해 문과는 이과 교차 지원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제 됐죠. 원래 모집정원은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고 그런데 이과 애들이 넘으면 갑자기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문과는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상 밖에 점수가 떨어지거나 이과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붙는 경우가 작년에 연세대에서도 있었고 서강대에서도 있었고 중앙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 얘기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나온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영역별 중요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은 처음 들으시니까 이게 뭐 그냥 조금은 신선하겠으나 많이 접하신 분 아니면 이미 대학을 한번 아이를 보내보신 분은 이게 뭔지는 압니다.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아이가 봤습니다. 1, 2, 3, 4교시 아니에요? 이게 시험 시간 순서죠. 그렇죠? 1, 2, 3, 4교시를 봤어요. 근데 보고 난 시험을 1대 1대1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어는 우리는 40% 반영해서 뽑는 거고 수학은 40%고 영어는 가산점이고 절대평가로 해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가산점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표점이 나오니까 저걸 20% 반영해서 총 100을 기준으로 뽑는다. 이게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정시 선발 방식이 되는 거고 저걸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반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반영 비율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성대와 중대 왜 제가 이걸 해놨냐면 성대 중대는 국어 반영 비율이 애들 말은 미쳤죠. 40%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점수를 국어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근데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똑같이 형 동생 나란히 수학도 40%입니다. 수학과 국어를 굉장히 잘하면 영어나 탐구를 망해도 결국 수학 국어의 성적으로 성대 또는 중앙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군의 중앙대를 쓰겠어. 나군은 성대를 쓸래. 그러면 이 조합에 의하면 국어 수학이 좋은 애들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양한 성적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영역에서 국어 수학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영역 유불리도 바라보셔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은 이런 원리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를 또 찾아볼 수 있냐면 망했어. 그러면 망한 국어 성적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낮거나 높은 학교를 통해서 나의 유불리를 찾아라. 모의지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하거나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개념을 모르고 문제만 푸는 거죠. 나중에 문제만 풀고 나중에 정확하게 생소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또 모의고사 던져보고 진학사 돌려보고 모의지원 돌려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분명한 건 모의지원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이게 맞겠지라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개념. 그 개념 바탕으로 변수에서 이 대학은 분명히 유리할 거야. 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잡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봤으니까 이제 수학을 보시죠. 수학의 반영 비중에 최고 최저가 있는데 최고 반영 비중에 있는 가장 센 대학은 중앙대학입니다. 중앙대학부터 한양대학까지 또 애들 말로는 미쳤죠. 수학을 문과임에도 45% 반영하는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은 문과도 수학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이과 넘어와라.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0%인데 45%까지거든요. 그럼 45%에 분명히 수학만 잘 본 이과애가 넘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중앙대 정도는요. 근데 서강대, 성대, 중대 요 대학들은 45%가 아니라 40%.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겠지만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형이라는 이과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10%를 없애고 비율도 미세하지만 43.3% 낮춘 것들은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전년 대비 교차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 중에서 제가 교차할 아이들이 없을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나 그거로 살려볼래 하고 오는 애들이 꼭 이과에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는 여기 중앙대. 서강대는 괜히 전년도 입결 믿고 썼다가 떨어집니다. 이과 애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이과 같은 경우는 약대도 들어왔고 의대가 인원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고려대나 한양대나 이런 자연과학계를 많이 빕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교차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 입시에서 애들이 교차할 이유가 없고 교차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반영비를 보셨죠? 와, 수학을 많이 보네. 서울대 가려면 수학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양대 경영도 수학을 상당히 높게 보네. 그렇고요. 수학이 망했어. 그러면 여대 또는 국민대학교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대학은 아니시겠죠. 그러므로 이 대학이 아닌 수학 범위가 낮은 대학을 찾아보셔야지 돌려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찾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탐구입니다. 영어는 그 뒤에 나옵니다. 복잡해서요. 그리고 가장 또 비율이 높다고 해도 또 반영 비중이 높다고 해도 영향력이 탐구보다 세진 않으니까요. 지금 순서대로 따지면 올해 입시에서 국어, 수학, 탐구 요쪽에 순서대로 표점까지 고려하면 영향력이 좀 센데요. 최고의 반영 비중은 교대입니다. 이거는 지방교대도 마찬가지인데 교대는 모든 과목을 다 우리 교사의 그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평등, 균등 그 원리가 그대로 있어서 어떤 학교는 탐구는 덜 중요해 국어, 수학이지만 교대는 모든 과목이 일정합니다. 그중에 서울교대가 대표적으로 동일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탐구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는데 원점수 만점이 50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3.3%를 반영한다. 두 과목이죠. 그리고 한양대도 사탐을 좋아합니다. 국민대도 사탐을 좋아합니다.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일부 학과는 사탐 필요 없다 이쪽입니다. 근데 시립대는 원래부터 사탐을 안 봤어요. 저 비율도 있지만 뭐 1등급이건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도 환산해 보면 시립대는 사탐 자체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평소 우리 입시가에서도 떠도는 이야기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는 훈련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영어입니다. 영어는 거의 절대평가되면서 반영 비중에서 많이 소외됐다라고는 할까요? 그랬는데 올해 좀 어려워졌죠. 분명히 1등급 아이들이 6에서 7%로 된다고 보면 그 나머지 애들이 지금 2등급인 애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 2등급 애들이 수두룩한데 그 아이들이 뭐 숙명여대 썼다?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큰 타격은 없어요. 3, 4등급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1000점 만점인데 20% 반영하고 20%니까 1000점에 20%면 200점이 총점 만점이고 얘가 2등급 받았던 20점이 깎이는데 그조차도 10점이라니 그조차도 100점 만점 환산하면 뭐 1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해서 왜냐하면 1000점이면 그걸 100으로 하면 1점인 셈인데 과연 그게 클까? 오히려 다른 영역을 잘하면 보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영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고 최저로 보자면 제일 그 반영에 있어서 그런 영향력이 좀 적다. 최저 같은 경우 오히려 상위권 대학의 서강대나 서울들 보면 와 이렇게 반영 비중이 낮아? 이렇게 놀랄 정도입니다. 1000점 만점에 100점에 불과하고 1, 2등급이 1점이고요. 그걸 또 다시 1000점, 100점 하면 0.1점의 반영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서강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치명적인 뭐 3, 4등급 정도 나오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크게 다른 영역이 잘 본다면 영향력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형 탐에 대해서 내 아이가 갈 대학에 대한 요강을 살펴보시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문과도 의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대들은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의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한의대는 문과 독속성이 강해서 경희대 한의대는 예로부터 문과 최상위권이 쓰는 학교로 유명했죠. 이화여대 의대가 생겨서 이화여대 의대도 사실상 수능 만점자 여학생들은 여기 갑니다. 그래서 목동에 가서 진료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무튼 요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이제 뭐 인원이 줄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반영 비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잘 보시면 문과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확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택한 아이들이 이과인 아이들도 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지만 이과도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서 의대 쪽에 입시해서 문과가 밀려나는 모습이지 문과를 우대해주는 모습은 아니다. 특히 선택형 수능에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확통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하 미적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과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의사가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될 것 같다라는 말이 최상위권 애들 의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미어 터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학들, 뭐 동의대랄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또 여기 확통만 반영한 학교들이 뭐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를 쓸 때 의대 쪽은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오전엔 제가 좀 잔잔하게 했더니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패턴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게 원점수가 300점이죠? 국어 100, 수학 100, 그 다음에 탐구 50, 50 하면 300점입니다. 내 아이의 원점수를 아실 겁니다. 일단 지금 원점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원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1대1대1의 비율로 해놓고 그 학교에 해당하는 그 합격선 이런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선에 260에 해당하는 이상의 260이면 지금 저 대학이 위태위태한 거고요. 반영 비율 270이나 280의 정도가 돼야지 반영 비율에 따라서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만 약간의 역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격선이 형성된다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의대 아까 말씀드린 이화여대 의대 뭐 치대 마찬가지 원광대 치대가 대표적이죠. 한의대 아까 동의대라든가 이런 학교를 보셨고 여기 약학대 약대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미래 산업약대 문과 선발이 있는데 이과 애들이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만점자가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과 애들이 많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과의 최상위 대학에 그대로 서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최상위 여기 지금 이 박스 그래프 요 꼭지점은 서울대 가장 높은 학과, 인기학과를 얘기하고요. 여기는 가장 낮은 학과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역시 연대도 마찬가지고 이쪽이 이제 식품 영양이라든가 주거환경, 아동가족이 있겠죠. 이쪽이 이제 경영이나 이런 쪽이 있을 거고 고대는 여기가 이제 간호학과, 인문 이쪽이 이제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고대 간호학이 낮은 이유는 고대 점수로 간호학을 갔는데 가서 의사들하고 어떤 그런 나름의 위치, 포지션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막상 문과에서 간호 쪽이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 그래서 저렇게 꼬리가 길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대부터 해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에서 나머지의 다른 그룹들까지 좀 보시게 됩니다. 아까 꼬리가 길었던 고려대, 그 다음에 서강대가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간화군에서 여기 꼭대기가 글로벌 경영학과가 되겠죠. 이쪽은 이제 한문학과나 영상학과 쪽입니다. 한양대 문과 쪽에서도 역시 상경계열, 파이낸스 경영은 최고죠. 그 밑에 있는 한양대 어문계열이라든가 사범계열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앙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양대와 중앙대에 대한 지금 점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방금 제가 1시간 전에 설명회 할 때도 현장에서 어머니 물으셨어요. 왜 모집 요강 바꾸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쟁대학이 있는데 저 경쟁대학 아이들 학교와 비슷하게 요강을 짜버리면 유사하니까 같이 쓰겠죠. 아까 성대 중앙대처럼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개 동시에 붙고 하나 빠져나가겠죠. 우리 학교에 나오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벼틀 거고요. 뭔가 빠져나가니까 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입결의 변화. 전년도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상해. 우리가 예상했던 점수가 아니야. 그러면 바꿉니다. 두 가지 이유로 모두 대학의 자기중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 그런 이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면 중앙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입시의 그 요강이 달라집니다. 군을 막 뒤섞어 놨고요. 또 그전에는 왜 예전에는 유럽문화학과 이렇게 해서 나눴다면 지금은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인기학과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합격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대학의 점수 배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손을 쓰기 시작하면, 인위적인 손을 쓰기 시작하면 점수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대학교는 올해는 분명히 변수가 또 있다. 군을 막 바꿔놨어요. 인원이 늘었지만 군을 바꿔놓은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 중앙대와 비슷합니다만 역시 여기도 통합선발로 해서 인문대, 자연대를 묶어서 선발하면서 길었던 꼬리가 이렇게 압축되고 그런 현상이 바로 대학들은 배치표상에 아래에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위에 있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딱 펼쳤는데 내 대학이 밑에 있는 걸 어느 대학의 총장이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요강을 계속 바꾸고 군을 바꾸고, 그래서 외대 경영이 어디로 갔어요? 다군으로 갔잖아요. 다군으로 가면 상위권에 쓸 데가 없으니까 외대 경영을 쓸 거고 점수 올라가고, 이게 대학들이 노리는 일종의 꼼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통 보시면서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 경희대학교 역시 외대는 뭐 학과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죠. 애들이 뭐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이쪽에 LD에서 옛날에 무역이라고 하죠. 랭귀지앤 뭐 디플로마시나 아니면 트레이드 전형, 이런 트레이드 학과 같은 학과를 쓰고요. 시립대는 높습니다만 이거보다 좀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왜 이렇게 배치 평가가 높은가? 이건 시립대 나름의 작전이죠. 사탐을 반영을 10%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는 반영 안 하고 실종에 탐구는 거의 안 보고 국수탐만 잘하는 애들이 쓰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애들이 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수 영탐 1대1대1 이런데 이 학교만 야 탐구 못 받아 상관없어 하나 뺐어요. 그러고 나서 점수를 환산했더니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탐구도 같이 반영해 보면 그 탐구가 낮을 테니까 이 총점이 낮아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치표를 볼 때 이렇게 높지? 라고 하는 이유가 높이려고 나름 그런 식의 모집 요강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국대학교 보이는 것보다 높습니다. 동국대학교 보이는 것보다 낮습니다. 여기 꼬리가 어딜까요? 불교학과입니다. 붙어도 안 갑니다. 여긴 어딜까요? 경찰행정이라는 그 유명한 학과입니다. 홍익대 여기 이 정도 포지션이 맞고요.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이 포지션인데 올해 100분위가 아니라 표점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분명히 숙대에 대한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까지 말씀드리고,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인원이 늘었어요. 늘었던 인원을 바탕으로 숙대는 내가 올해 지난해 대비 좀 투명성, 불투명성이 좀 낮아지고 투명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고 원서의 조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은 숙대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치표상의 모습과 대학의 선발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저희가 드린 자료는 그 파란색의 가채점 설명회라고 하는 자료집입니다. 이 가채점 설명회 자료집은 이런 자료집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 자료집에는 주요 대학교 아주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여기 담아놨고,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쪽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현장 수령 가능하고, 지방이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저희 전화 걸어서 저희 학원에 3288 9001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바빠서 못 받습니다만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 설명회에 자료집을 받고 싶다, 이메일 알려줄 테니까 보내달라 그러면 PDF 파일 저희가 변환한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한참 현장에서는 자료집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울대 학교의 제일 첫 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보이실 거로 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우리 모집 단위가 있고 교차 가능 여부가 있어서 교차, 서울대 간호학과 교차 가능한 애, 의료학과 자유전공 교차.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눈에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학과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거는 인문자는 다 같이 있는데 저는 인문만 제가 소팅을 해놨고요. 모집군이 어딥니까? 모집인은 얼마입니까? 인문계열은 서울대는 지난해 대비 33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죠. 문이 넓어졌으니까요. 자, 군 변화 여부 있습니다. 서울대가 이 군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경희대는 또 고집 부리고 남아있죠. 그럼 분명히 경희대는 올해 분명히 변수가 있겠죠. 저는 합격선이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군에
다른 학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경희대 선택한 아이들이 다른 데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리기, 이건 이제 뭔지 아실 거고, 사과탐 2, 이것도 뭔지 아실 거고, 모집군이 지난해 가군.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모집군이 이제 지난해 것들은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2월 최종, 이렇게 돼서 경쟁률이 이렇다. 충원, 서울대 충원은 정말 없죠.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이렇게 해서 70% 컷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이의 성적표를 보시고 이렇게 모든 대학이 다 돼 있습니다. 자료집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땐 대학 중심으로 들으시다가 내 아이 쪽으로 가서 인원이 줄었네? 위험하구나. 인원이 늘었네?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 없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과가 지난해 대비 7명이나 줄었습니다. 13명에서. 수시로 다 뽑아갔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학과는. 또 정시에 13명 뽑았더니 뭐 갑자기 하위권 학과가 되고 비인기가 되니까 그것도 싫었겠죠. 일부러 그래서 인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점수를 끌어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97.83 내 성적 그대로네라고 집어넣으면 원리상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컷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실 때 특히 모집인원 증감을 보시고 하나는 수시 모집 2월이라는 거 아시죠? 수시 모집을 했는데 그 수시 모집을 했던 학생들이 최저도 안 되고 올해 특히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최저가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빈 자리가 생겨서 그걸 정시로 2월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대만 해도 2월에 대한 인원이 여기 3명 있는 학과가 간호대학. 그러니까 3명을 못 뽑았다는 얘기죠. 여기도 의료학과 소비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는 2월이 이렇게 적은데 대부분 수시에서 뽑거나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2월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현재 이 최초 모집 인원보다 증감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 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거다. 올해 입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울대에 대해서 자료집을 보시면서 서울대 펼치시고 여기 일종의 이게 문이과가 섞여 있지만 문과 쪽에 해당하는 학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일단 해서요. 제가 시립대까지 갈 겁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결론, 내가 여기를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문과 입장에서 좋은 건 인원을 늘렸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표점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는 100분위로 만들어서 다시 그거를 서로 보정해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뭐 좋은 제도인데 그걸 귀찮아서 안 한 거죠. 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탐구를 막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예 그걸 안 해버리고 그냥 표점 그대로 반영하니까 지금 이런 학교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면 내 아이가 사탐을 잘 봤잖아요. 보통 어려운 사탐 잘 보면 70점대가 됩니다. 그럼 사탐 2개를 잘 보면 70 더하면 14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쓴다면 올해는 표점 그대로 반영하고 깎아주지 않으니까 표점이 깎이거든요. 보정하면 안 깎이게 되니까 유리하다. 이 말이 됩니다. 저희가 저 전구를 달아놓은 거는 여기는 나름 화나네 라는 의미는 착해 인원 많이 뽑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변표 해서 유리한 애들이 확실하게 원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교차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점수를 돌려봐도 애들이 서울대 사범이나 인문을 쓸까? 경영은 위험한데 그 한 장을 버릴까? 그리고 서울대는 자연계 선발을 100명이나 늘려놨는데 여기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계인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든 유리하지도 않은데 굳이 교차를 시키겠는가? 자연계 선발 100명이면 거기 보내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는 착한 학교 아니면 올해는 그런 의미의 그런 변화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를 또 펼치시면 연세대학교는 라이트가 없네요. 여긴 라이트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영어가 중요한 거는 이 학교의 특징이죠. 영어가 감점제인데 그 감점 폭이 좀 큰 편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고려대나 연세대에 따라서 물론 연세대나 고려대나 영어 반영 비중은 다 비중이 다른데 고대가 그간 좀 더 후했거든요. 반영 비중에 그 완화가 좀 됐었지만 연대는 높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연대와 고대를 쓰는 학생들이 나눴다라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어서 연대를 목표로 했지만 영어 안 나와서 고대를 쓰는 고대를 목표했지만 영어 잘 나와서 연대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서울대와 연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점. 그럼 이건 어디로 연결되죠? 연세대와 성대랑 연결되는 점. 그래서 올해는 제가 뒤에 나오지만 성대는 문이 넓어질 학교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고대도 쓰죠. 서울대 쓴 애들이 연세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세대 쓴 아이들이 성대 애들도 있지만 성대 애들이 고대도 쓴단 말입니다. 근데 고대가 엄청 인원이 정시로 늘어났으니까 연대로 쓸 아이들, 고대 두 배로 늘어난 아이들, 거기에 붙어도 좋고 성대를 써놓고 연대를 썼을 때 마찬가지로 빠져나갈 아이들 있어서 내가 후순위지만 앞순위 갈 수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그냥 그런 역할을 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다른 큰 변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해와 같은 입결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교차 가능성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면 그 증거를 좀 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여기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그 지금 보시는 그 자료집의 의미인데요. 역시 국문과부터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나다가 아니라 대학의 모집 요강 순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학과를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놨고 그리고 역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입결을 두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그냥 넘어가면 또 서운하면 뭐 경영학과 같은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교차 가능하고 올해 24명을 더 확대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과도 쓸 수 있고요. 최초 모집 인원이 70명이었는데 2월이 16명이 됐습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86명이 최종적으로 모집 인원이었고 경쟁률은 2.8대 1이었습니다. 충원이 39명이 됐으니까 그냥 70명 최초로 기준으로 보면 80명 따져보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붙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적대 학생들 70% 컷에 해당하는 아이의 성적이 이와 같은 성적이었고 100분이 96.77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이쪽이 빠져나가더라도 대체로 입결 컷이 낮고요. 이쪽에 생활과학대학이 항상 입결 컷이 낮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저렇게 램프를 툭 켜놨죠. 대폭 확대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고려대학교를 펼치시면 와 고대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라고 느낄 정도로 진짜 서강대학 학교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인원만큼. 그래서 이 정시가 확대된 이 효과가 고려대 자체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빨아들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대나 서강대 학교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영어 성적에 따라서 영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고대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교차가 올해 어렵지 않겠나 혹은 하지 않지 않을까 굳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합격자로 인한 충원과 추가 합격 이런 것들이 좀 꽤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고려 말 그대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첫 번째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한 실체점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시면 혹은 성적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일부 설명회에서 그럴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저렇게 늘어나니까 많이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거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고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몰려가니까 그럼 연세대를 써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대중적으로 다 흘러가 버리면 연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과열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를 또 생각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고려대는 어떻다? 합격선이 내려간다라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대는 합격선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건 분명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겁나서 연대를 쓴 아이들의 성적이 낮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라는 부분으로 고려대는 올해 분명하게 생각해 두셔야 할 대학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늘어난 인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53, 11, 7, 4, 8, 14, 5 해서 모든 학과에 걸쳐서 거의 2배 가까이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은 저 입결이 저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과 확인해 보시고 역시 가장 낮은 학과들은 뭐 한문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고요. 좀 높은 학과들은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건 꼭 이 학교를 가겠다는 문과애들이 뭐 철학과나 한국사학과 쓰다 보면 각 학교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은 자잘한 얘기고 큰 틀에서 올해 고려대학교는 착한 학교죠. 정시 준비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 다음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이과 중심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과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거죠.
제가 그랬죠. 요강을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죠. 이과를 가지고 이렇게 수학 표준 점수 10% 가산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과 그러니까 표점이 만약에 130이 나오면 10%면 13점을 더하는 거죠. 그럼 143이 됩니다. 130인 아이가 문과 아이와 달리. 그리고 거기다가 45.1을 반영해 보세요. 그럼 엄청 무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이과 애들이 갔다가 자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그 아이를 뽑아놨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가산점 주지 않고 우리는 이과가 아니라 수학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어 라는 게 이제 이 반영 비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교차할 가능성이 적다.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서강대 공대나 서강대 이과는 그다지 뭐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이과 학생들이 또 다시 서강대를 경영을 쓴다라는 부분에 대한 매력은 오히려 다른 이과 혹은 고려대 자연과학대학 쓸 성적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과학, 영어 영향력이 적고요. 아까 서울대와 성대 마찬가지로 수학, 국어 고득점자. 이번 시험에 잘 봤어? 그럼 서강대를 한번 써보는 것. 특히 수학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될 것이 분명하고 연고대로 빠져나간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서강대 상위학과에는 항상 변수가 늘 존재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서강대 소신권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에 중앙대 경희대가 있고 다군에 역시 중앙대 외대가 조합으로 서강대를 쓰는 학생들이 서강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또 그들이 또 충원으로 빠져나가는 걸 고려하는데 올해는 상당히 심하니까 합격장 이탈리안 충원 추가 합격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가 많지 않으니까 애들이 안 쓰기도 하지만 그냥 떨려 나갈 때는 점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자, 여기 증감 인원 보시면 역시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고려대도 늘어났는데 서강대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교차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지난해 입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역시 인기가 낮은 데는 이런 유럽 문화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인기 비인기 물어보는데 내 아이가 좋아하면 인기고요. 내 아이가 싫어하면 비인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학과들 이거 아래에 왜 있냐면 문과도 여기 쓸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애들이 여기를 쓰진 않죠. 이과는 옛날에 넘어왔었는데 물론 서강대 전자학과 쓰레가 여기 넘어오는 게 아니라 서강대급이 아닌 근데 건국대라든가 동국대의 공대갈 애들이 환산해 보니까 서강대가 나올 때 작년이겠죠. 썼던 겁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불을 턱 켜놨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이 군 자체를 그냥 교체만 했어요. 교체만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 학생들이 글로벌 경제에 쓰고 그다음에 연구대에 썼던 것이 이제 불가능한 뭐 그런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국어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 비율이 특정 학생들에 대한 유리함을 갖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분명히 성균관대는 아이들의 선호도가 문과의 선호도가 성대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서강대 다음에 성대가 아니라 성대를 더 쳐주는 요즘 분위기예요. 애들도 그렇게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분명히 고대를 쓸 텐데 많이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성대 그 계열 모집인데요. 이렇게 계열 모집하니까 아주 깔끔하죠. 꼬리가 길지 않죠. 그래서 계열 모집으로 해버렸고 제가 착하다 하는 건 이거죠. 인원을 이렇게 늘려놨으니까 작년에 성대 고배를 맞았던 친구들은 저 성적이면 올해는 가겠죠. 그리고 저건 100분입니다. 100분이 컷이고 표점은 이제 또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충원인원을 보십시오. 56명, 158명, 뭐 여기 2월도 보십시오. 2월 있는 데다가 충원까지 생각하면 지난해 뭐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된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이 학과는 합격 컷이 확 떨어져서 끝물을 추락을 했었죠. 글로벌 리더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뒤바뀌는 게 바로 어떻게 하면 합격 확률을 높여보거나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매년 뒤죽박죽 되어서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네, 질문 답변. 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이 빠르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를 보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모집군이 지금 변동은 뭐 상위대학 이동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충돌하기 싫으니까 바뀐 거죠. 그러면 입시 결과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 간호학과, 국제학과, 데이터 이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이제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뭐 하나로 묶어서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니까 큰 변화가 있기 어렵고 뭐 자연계열 이런 거는 저희가 볼 필요 없고요. 상경계열 이렇게 40, 여기 30 이렇게 있으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쓰는 거고 보시면 지난해 반영 방식과 올해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도 바꿔놨고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고정층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고정층 정도. 모집 인원은 늘었죠? 여기 보시면 3명, 4명부터 해서 정책학과는 과거 법대죠. 18명 이렇게 법대와 행정이 합쳐 법대죠. 그래서 여기 38명으로 해서 18명이 전년 대비 늘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시 지원 시 유리한 구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우리 연구원님이 경제금융 경영 파이애니스 경영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의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상경계열의 수학 반영 비율이 40%였죠. 그래서 아버님이 혹시 금융업에 종사하시고 한양대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는 그렇지만 흐름상 요즘에 섣불리 쓰지는 못할 것 같다. 아니면 합격해야지 쓰는 거지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약간의 경합이 되면 안 쓰겠죠. 자,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보셨던 것처럼 40, 40, 20에 요 반영 비중이 성인관대랑 똑같습니다. 그럼 서로 쌍둥이니까 성대, 중대를 같이 쓰는 애들이 있겠죠. 군도 나눠져 있으니까 가, 나에 성대 쓰고 다군이나 나군에 중앙대를 쓸 겁니다. 근데 올해 중앙대가 이게 여러모로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자꾸만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영경제대학 및 경영학의 수학 반영을 또 증가해서 이과 애들 끌어들이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모집군의 변화인데요. 이게 여기 이 전공개방 경영경제학과가 있고요.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이 있어요. 이게 좀 학부인데 이게 뭐냐면 응용통계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경영경제는 경제 응용통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경영학 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원을 보시면 다군에 지난해는 없잖아요가 아니라 요거였어요. 143명. 근데 지금은 다군에 이렇게 173명이니까 사실상 173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40명, 저기 30명이 늘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인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전공 개방 경영 경제는 143에서 줄었다. 53. 그러니까 90명이 줄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상 나군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군에 새로 생긴 점까지 고려하면 분명히 중앙대는 어떻게든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원 조합을 아니까 분명히 학생이 경영이건 아니면 뭐 경제건 우리 중앙대를 쓸걸? 근데 그 학생이 저 학교에 붙어서 빠져나갈 수도 있으나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이면 우리 학교에 남기를 바란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기학과는 제가 아까 말씀 단대로 묶어버리고 단과대 묶어버리고 인기학과 막 쪼개는 겁니다. 합격선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전 중앙대는 그냥 쓴다고 하면 웬만하면 반댈세 난 좀 반댈세 좀 변수가 많아 보이네 이렇게 올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가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했어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이화여대를 쓴 학생들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화여대 초등교육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 학과로서 인기가 많죠. 다른 교대와 버금가지 않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같으면 이화여대 초등교육 쓰고 다른 교대 서울교대 썼는데 지금은 같이 묶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분명히 초등교육을 쓰는 게 겁난 아이들이 서울교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한 학생들의 풀이 좀 낮아질 것 같고요. 호불호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차피 서강대, 성대, 한양대라든가 연고대를 써놓고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녀공학인 학교를 좀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자면 이화여대는 그냥 인원 줄었다. 많이 줄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선호할 수 있는 가고 싶으면 쓰라 이겁니다. 올해 제 이화여대 생각은 가고 싶으면 써. 내가 입결을 봤더니 입결에 뭐 상승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리고 분명히 이탈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올해 입시의 특징이야. 게다가 이화여대가 얘야 군을 나군으로 바꿔놨잖아. 거기에 경희대도 있고 시립대도 있단다. 그러면 서로
나눠서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화여대 합격선이 낮아진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화여대의 학과들이고요. 역시 초등교육학과가 제일 인기가 높고 인원 뭐 이런 16명, 1명 늘었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인기가 좀 적은 학과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널뛰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 입결로 보면 뇌인지 학과가 이게 높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쪽이니까. 근데 여기 애들이 또 안 써요. 그래서 또 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문 자연 통합은 많이 합격선이 떨어지지 않아요. 또 왜 그렇게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왜 인원을 줄였을까? 여기에. 이 인원이 많았을 때는 꼬리가 길었으니까 지금 자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이렇게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여기 쓰기보다는 혹시라도 전략적으로 쓸 경우는 이런 사범대학이랄지 아니면 여기 뇌인지처럼 왠지 높아 보이는 학과를 쓰면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꽤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점 할 때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여기에 가군, 나군 이렇게 해서 나군에 국제 캠퍼스가 있고 다 가군에는 이제 우리 휘경동에 본 캠퍼스가 있죠. 국제와 본 캠의 차이는 사실은 없지만 국제 캠퍼스 학과들에 대한 컷은 분명히 낮긴 합니다. 학과가 서로 다른 학과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시립대와 동일군인 건 이 자연계열이에요. 근데 문과 쪽은 특별히 이슈가 없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는 박스권 대학, 상위권 학과들의 엄마들, 상위권 학과들의 엄마들의 마지노선이 경희대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위권 아이들의 마지노선은 한양대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또 건국대도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쯤은 가줘야지 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격선이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점. 딱 거기에 고인 어떤 물처럼 혹은 마지노처럼 버티는 것이 있다. 또 군 변동, 군 이동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군 고수에 따라서 경희대가 있으니까 뭔가 지원자의 변동이 있겠지만 경희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 나는 경희대를 갈 거야라는 그 점수 아랫대에 있는 학생과 경희대는 마지노야라는 학생들이 겹치면서 여기는 오히려 분산이 되니까 써야지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보시면 인문사회계열 반영률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조합으로 또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을 쓸 때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나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입시의 흐름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외대 시립대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고요. 요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모집인원에 대한 걸 보고 계시니까 모집인원 늘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네, 경쟁률 역시 참고하시고, 충원 참고하시고, 자료집 보시면 다 있으니까 그 참고하셔서 미세하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결정하실 때 도움받기 바라고, 오늘은 그 시간까지 저희가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외대는 상위권 인문계 이렇게 되는 모집 전형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여기 모집 전형 자체를 보시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라는 점 이거 하고요. 영어 변별력이 대폭 축소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대는 딱 옛날에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영어 잘하는 학교, 영어를 잘해야지 간 학교였습니다. 올해는 영어를 오히려 시험이 쉽게 나올 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시험이 쉽게 나오니까 영어가. 근데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죠. 근데 이제 어려웠으니까 시험을 잘 본 애들이 더 많겠죠. 근데 이 외대가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만 1, 2등급의 차이를 2점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올해 외대는 영어가 좀 안 나와도 지난해 입결 생각하지 말고 원서를 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외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경영 쪽은 중대 경영과 서로 충돌 나는데 합격선은 외대가 좀 더 낮은 편이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대 이렇게 학과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역시 소수 학과는 비인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학과들이 인기가 좀 높습니다. 미디어는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모두 다 선호하는 수시 정시에서 모두 선호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은 이제 시립대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과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반영 방식이 두 개로 패턴이 나눠지고요. 서울시립대학교는 시립이니까 등록금 싼다는 건 아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학교가 작고, 서강대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학생들의 선호도가 또 조금 뒤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교의 이미지는 나쁘지 않은데, 입시에서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좀 두 개 붙으면 드랍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생들은 그냥 쓰면 됩니다만 빠져나가는 걸 고려하면 우리가 생각한 예측된 합격성보다는 낮게 잡는다. 그렇다고 배치표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낮게 잡을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도 항의하겠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된 걸 반영해서 배치표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아까처럼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반영해서 올해는 한번 이 시립대학교 뭐 도시행정, 뭐 자전 뭐 이런 데만 예외이긴 하지만 모집 단위군이 변경한 저 군 대학 학과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역시 여기도 인원이 늘었어요. 일단 군 변경이 됐다라는 점. 지금 여기 가군이었던 학교가 나군으로 바뀌었죠. 그럼 나군에 경희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인원이 또 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뭐 교차? 이건 전혀 전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교차보다는 오히려 이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내 반영 비율이 있잖아요. 시립대 반영 비율은 영어, 수학, 사탐 반영비 10%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고 국어 수학 반영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시립대를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건국대학교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밑에 동국대학교도 있고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건대는 아까 박스권 학교 이런 정도고요. 동국대는 호불호가 있다. 기독교 아이들, 미션 쪽 아이들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지원한 아이들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홍익대학교 역시 다군의 나름의 터줏대감 학교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불을 켰냐. 탐구 과목의 고득점자 유리하게 그냥 단순 표준 점수만 반영합니다. 단순 표준 점수. 보정하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대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좀 늘어난 거고 특정 영역의 강점. 그래서 올해 수능의 특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잘하면 뭐 당연히 상위 대학에 쓰는데 유리합니다만 다 잘하지 않고 특정 영역의 강점이 있으면 이제 성적표 받아보십시오. 그럼 내 아이가 쓸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집니다. 그건 올해 입시의 특징이고 인원도 게다가 많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숙대도 제가 착한 학교 인원 확대했다라는 점 그리고 표준 점수로 바꿔놨어요. 100분위가 아니라 100분위는 참 애매한 점수입니다. 300점에서 거기서 어떻게 컷을 잘라서 동점자를 만들고 뭐 합격점 만들겠어요. 근데 400점 넘는 표점을 또 환산해서 1000점 맞는 다음에 뽑으니까 변별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사설 입시 기관의 배치가 정확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덜 정확했다라고 보시고 원서를 썼었죠. 그다음에 수능 지원 조합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가끔 그러세요. 배치하다 보면 이거 말고 다른 학교 없어요? 다른 학교는 이제 개교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입니다. 그럼 결국 이 대학에서 가군, 나군, 대학군, 대학에 이와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올해 기준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기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제가 빨간색에 저 표적지한 저 대학을 향해서 쏘세요. 그러니까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의 설명의 특징은 쏘는데 저기를 쏘세요. 라는 말이 되겠고 저기가 확실하게 내 아이의 원서를 쓸 때 표적지가 넓으면 쏘더라도 확률이 많은 거 적중 확률이. 그러니까 저 대학이 저는 적중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앞서 쭉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는 이제 공국대, 동국대 쪽이고요. 이렇게 대학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유대학, 동국대, 숙대, 국민대 한번 살펴보셔야죠.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란 말인데 글쎄요, 처음에 어떤 시작할 때보다는 좀 마음이 좀 혹은 궁금한 게 좀 풀려있길 바라고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현혹이 쉽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저도 계속 수능 같은 거 하다 보면 애들이 계속 문제만 풀이만 하고 수능장 가서 좀 이렇게 개념 모르면 헤매더라고요. 확실하게 이게 개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개념 바탕으로 모의준을 돌리셔야지 현혹되지 않고 또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익숙해서 눈 맞춤 아이 컨택은 못했는데 마음 컨택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